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오늘 토지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데요. CPI 지수가 나왔잖아요.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CPI 지수가 거의 기관들에서 7.9에서 8.1 예상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8.1, 사람들은 8.1 이하를 예상을 했고 굵직굵직한 기관들이나 정말 유명한 많은 분들이 8.1 이하를 얘기를 했는데 8.3이 나왔죠. 그러면서 물가지수 쇼크로 지금 나스닥, 다우 완전히 이제 때려맞고 코스피, 코스닥도 때려맞고 애플 같은 거는 뭐 5% 이상 빠졌잖아요. 뭐 나머지 뭐 테슬라나 아니면 유명 TSMC도 마찬가지고 멀쩡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 저를 느꼈는데 이거는 잘잘못은 아닌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유튜버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뭔가 기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컨텐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때부터 시장이 뭐 반등을 할 거다, 이때부터 하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벤트성인데, 제가 투자를 쭉 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투자를 좀 많이 해보고 좀 고수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이 있잖아요. 주로 돈을 많이 버시고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장기 투자했다가 정말 잘못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벤트성은 어떤 주식 가격의 굴곡 움직임을 한번 어느 정도라도 읽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들을 들어보면 CPI가 7.9 이하로 나오면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일명 시나리오죠. 내가 생각하는 판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뭐가 풀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풀리면, 취득세가 다시 1.1%가 되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 안에 본인의 투자 경험이나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쌓아놓고 기록해놓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비슷한 게 펼쳐지거든요.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없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측과 대응밖에 없잖아요. 예측해보고 결정해보고 뭐가 일어나면 대응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주지만,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회의를 했는데 취득세를 만약에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감이 막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래.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시장이 이러이러하게 가니까 어떤 분이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 말을 듣고. 근데 취득세가 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취득세가 완화 안 됐을 때의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CPI가 올라가서 지금 시장은 때려맞지만 이 상황에 대응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홀딩한다, 아니면 그냥 요번에 손절을 해버린다, 아니면 더 사버린다, 이런 거 물타기를 해버린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뭔가 이벤트나 예측성에 기대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경험이 쌓이고 다음번에 맞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취득세가 강화될 때, 종부세가 강화될 때, 양도세가 강화될 때,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때, 대출이 풀릴 때,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만의 액션을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투자인데, 이게 아니라 내 경험이 쌓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CPI 나와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벙쪄가지고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주식에 잔뜩 물렸을 때 정말 기도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재 하나 터지라고. 그런데 호재가 정말 터져도 주식은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반영 됐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4호선을 설치하겠다, 8호선을 설치하겠다, 7호선을 설치하겠다, 쇼핑몰을 지어주겠다, 뭘 지어주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자급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멀리 없는 거다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냐면은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 받은 분들 중에 맨 마지막에 본 청약까지 가서 입주하신 분들 퍼센테이지가 40%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미래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내가 집이 필요하면 전세나 월세 매매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선택을 하고, 청약권이 있는데 가점이 너무 높으면은 지금 로또 청약 구간이니까 이게 없어지기 전에 빨리 받고, 그게 아니면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경험이랑 여태까지 요령인 거예요. 그런데 청약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3기 신도시가 정확히 언제 공급이 될지, 이 계획이 틀어질지 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3기 신도시 요새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애시당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토지 모상 끝나고도 여러분 땅 작업을 한 2년 가까이 해야 돼요. 2년에서 2년 반? 1년 바꿨다 이제 안 돼요. 한 2년에서 2년 반 땅 작업을 하고 그 와중에 지어 올려야 되는데, 건설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CPI 지수를 보면은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기다렸던 분들, CPI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에 베팅한 분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시장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CPI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뉴스 나올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에서도 뉴스 나올 게 있을 테고,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올 게 있을 거고, 반도체나 바이오나 바이든 또 입도 봐야 되고, 또 연준이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 플레이는 한동안 안 하겠지만 앞으로 몇 번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선거, 또 지지율, 정치적 사건, 금리, 여러 가지로 호재가 나올 것도 있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악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뭔가 주목하는 이벤트 하나하나에 내가 집중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제가 얘기할 때 난 그 이벤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거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걸 이용하는 거야 라는 분들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뉴스에서 떠드니까 이걸 기대를 해서 베팅을 했는데 이게 잘못 나와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돼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제가 부동산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지금 선택을 할 때 내가 집이 필요하면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 선택하고, 이게 이유가 뭐고, 어떤 뭐 호재나 악재가 나와서 흔들리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부동산은 단순한 문제니까 쭉 가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난 부동산을 안 사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경험이 있고 이론이 있고 내가 아는 사실이 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갑자기 그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실 거예요? 그것도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 CPI가 낮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에 어떤 연동을 줘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돼서 중간선거 이후 이렇게 된다, 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희망이 꺾였을 때 제일 절망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게 올라갈 거란 확신이 들었다가 이게 실망이 되면 제일 크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상처도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공포심이 쌓여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뭔가 앞으로 돈 버는 기술을 더 체득하는 게 되게 느려지고 수축되고 안 좋아요.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호재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호재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과거 내역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지킨 적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안 지켜도 처벌 안 내고 벌금 안 내고 본인 커리어에 문제 없고, 어떤 호재나 어떤 악재를 내보내도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본인 지지율만 챙기는 게 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을 믿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돈 많은 지역에 확실하게 국가 예산 잡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따지고 뭔가 매수 매도 플레이를 해도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동 역세권 개발, 이거 지금 얘기 나온 지 몇 년이에요? 10년은 넘었거든요. 또 지지부진이죠. 이거예요. 정치 쪽은 알아요. 이제 관심 없다는 거.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는 창동 역세권 개발을 해서 거기 병원을 놓고 무슨 자급도시를 만들어서 그 땅값이 올라가면 인근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상계동이랑 중계동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이제 강남을 따라잡고 동부간선도로는 다 지어하고, 기억 안 나시죠?
부동산이 정체장으로 돌아가고 하락장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면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랑 같이 한참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움직임, 공포가 휩싸여도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 다음 시장에서 큰 걸 얻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장담컨대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하자면 뭔가 이벤트성에 기대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게 돼요. 성장감이 안 느껴지는데 시장이 안 좋더라도 나만의 기준 원칙을 가지고 이벤트를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기록해가면서 이게 어떤 작동 원리인지, CPI가 이 시장에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시면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전 그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요번에 CPI 나온 거 뭐 또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거랑 뭐가 다르다? 뭐가 비슷했다?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록하면서 앞으로 투자 스킬로 쓰실 수 있으면 좋고, 이것 때문에 뭐 당연히 기분이 상하시고 안 좋겠지만 뭐 속이 쓰리고 아프고 짜증 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의 투자 일지에 적고 기술로 하나하나 쌓아가야지, 이거에 자꾸 기대는 습관은 버리시는 게 맞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